자, 순열단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고등 버전의 경우의 수 공부하는 이제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개념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문제를 오늘 공부하는 이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다시 풀어보는 고등 버전의 재학습을 하는 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열은 그냥 줄임말이야. 순서대로 나열했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럼 뉘앙스만 한번 느껴볼까?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게, 자, 이런 거죠.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나열. 계산 어떻게 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지. 그렇게 나열하는 거를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하고, 줄여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새로운 개념이 사실은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정확하게 책에 써있는 용어는 내가 방금 말한 게 5명 중에서 3명을 뽑았다 했잖아. 그러면 일반화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보통 뽑는 개수를 알문자를 많이 써요. 알개를 자,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해요. 자, 선택하고 자, 나열까지 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호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씁니다. 일단 대문자 P를 큼지막하게 써요. 그 다음에 앞뒤에다가 쬐까맣게 숫자를 쓸 건데 자, 어디다 쓰냐면 요 앞에 여기 자리에다 하나 쓰고 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자그맣게 하나 뭔가 쓸 거야. 그때 쓰는 게 순서가 n개 중에서 r개를 골랐다 했죠? 그럼 그때 n 숫자를 여기다가 자그맣게 쓰고 r 숫자를 오른쪽에다가 작게 써. 알겠죠? n개 중에 r개 뽑아서 나열했다. 이제 줄임말로 고등학교 때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읽을 때 쉬워요. NPR 읽으면 돼.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NPR 읽으면 되고 왜 P라는 단어를 쓰냐면 그냥 줄임말이야. 순열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니네도 아는 단어일걸?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몰라? 처음 봐요? 몰라요? 그냥 넘어가. 이건 줄임말이래. 그냥 그럼 적어만 주세요. 그럼 안 하는구나. 저 영어 단어 안 쓰세요. 쓰지 마세요. 자, 기호 하나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걸 좀 써먹어 봅시다. 이제 자, 제목은 그냥 순열의 수라고 나와 있어 책에. 뭐 별다른 용어가 아니라 순열이 어차피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순열 단원에서의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학교 때 문제 우리 한번 얘기하면 되죠.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다. 아까 말했던 거랑 뭐 똑같은데 6명 중에서 3명을 자, 뽑아서 나열했대. 그럼 중학교 때 어떻게 들었냐? 6 곱하기 5 곱하기 3이죠? 4죠? 그렇죠? 꽃이지 뭐. 중학교 때도 물론 고등학교 때도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서술형 같은 거 풀이 과정 같은 거 쓸 때 이제는 중학교 때처럼 하지 않고 이 표현을 좀 빌려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였어요? 연습해보자.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6 쓰고 P를 쓴 다음에 뽑은 인원을 작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좀 작게 써야 돼. P 문자보다 약간 한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보다 조금 작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했어?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이니까 계산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 썼던 이 표현을 써야 돼. 근데 과정상에서 요거를 이제는 좀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자, 근데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 중에 약간 좀 뭐 독특한 거라기보다는 지금처럼 계산하는 걸 약간의 공식화해서 표현한 문자가 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 책에도 사실 써있어요. 써있는데 이것만 없는 거야. 이것만 없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얘들아 그냥 몰라도 돼 라고 하고 나는 그냥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고. 약간의 뭔가 좀 규칙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왜 5가 됐어요? 앞에서 하나 뺀 거지. 맞지? 그럼 6-1이지. 4가 된 거는 1을 또 뺀 거지. 그럼 6-2지. 그럼 6은 그냥 보기 좋게 쓰면은 6-0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럼 이거 갖고 그냥 공식 하나, 그냥 표현 하나 만든 건데, 쓴 게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아니냐? 자, 내가 말한 거에만 좀 주목해봐. 첫 번째 숫자고, 두 번째 숫자고, 세 번째 숫자를 쓴 건데, 뒤에 빼기한 숫자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첫 번째 숫자 1보다 1이 작지. 뺀 숫자. 두 번째라고 쓴 것보다 1이 작은 숫자를 뺐지. 세 번째라고 쓴 것보다 1이 작은 숫자를 뺐지. 그럼 이거를 그냥 문자 써서 일반화를 한 거야.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거예요. NPR이라는 거를 CQ로 쓴 게,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 n에서 0을 빼고, n에서 1을 빼고, n에서 2를 빼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다가 끝맺음이 있겠다. 어디에서? 3명 뽑아서 나열했다고 했잖아. 그럼 쓴 숫자가 똑같아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를 쓴 게 3명 뽑아 나열이다 보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경우의 수를 다음과 쓴 거란 말이야. 그럼 R명 뽑아서 나열했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항이 몇 번째 항이겠어? R번째 숫자가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땡땡땡땡땡. 여기가 R번째 숫자가 되겠지. 자, 그럼 이것대로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n에서 항상 뭐를 뺐죠? 노란색 숫자보다 1 작은 애를 뺐다. 그럼 R보다 1 작은 애니까 R-1을 빼면 되겠지. R보다 1 작은 숫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공식화된 게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부호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번호 순서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에 나온 게 중학교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자, 그 다음. 새로운 표현을 또 하나 할 건데요. 읽을 때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n의 뭐 계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팩토리얼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니? 들어본 적 있냐? 그거야, 그거. 자, n의 계승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1부터 n까지 숫자의 자연수의 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냐? 이런 거죠. 다섯 명이 있는데 쓰지 말고. 5명이 있는데 5명을 그냥 한 줄로 하면 어떻게 써요? 5, 4, 3, 1이죠. 그럼 이걸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그러면 1부터 자연수 5까지 해당하는 거를 다 곱한 거죠. 순서만 바꿨으면 그럼 그게 n의 계승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 명의 인원을 한 줄 나열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냐? 기호 하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곱인데 n명의 인원을 한 명도 빠짐없이 나열해야 돼. 그럼 앞에 썼던 기호 한번 빌려서 한번 해볼래? n명 중에 R명 뽑은 게 NPR이래. 그럼 얘는 n명 중에 n명 다 뽑아서 나열한 거지. 그럼 식을 쓸 때는 NPR이 아니라 n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 뽑아서 나열한 거야. 그럼 쓸 때 어떻게 써요? 이 표현을 쓰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제일 마지막에 한 명까지 다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지, 곱하기. 그럼 이걸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다 곱했다라고 다음과 같이 썼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쓰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기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1부터 n까지 다 곱했으면 n이라고 쓰고 나서 느낌표 모양으로 하나 딱 쓰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읽을 때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부를 때도 그냥 팩토리얼, 느낌표가 아니라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야 돼.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를 공부했다. NPR이라는 표현하고 팩토리얼이라는 표현을 두 개를 했는데 둘 사이에 뭔가 규칙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좀 잘 봐야 돼. 계산할 때 좀 많이 써요. 두 개 배웠어. 순열의 수, NPR. 계승, 팩토리얼. 자,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숫자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6명 중에 3명 얘기했는데 이번에 6명 중에 4명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거 계산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그치? 근데 팩토리얼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1부터 다 곱해야 돼. 팩토리얼하고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거를 분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자 분모에다가 자 3까지만 3부터 6까지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2하고 1을 다 곱해. 자, 근데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분모에도 똑같이 2 곱하기 1을 이렇게 만들어. 자, 이거를 표현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분모 보세요. 1부터 2까지 다 곱했지.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냐? 2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가 있죠. 오케이? 분자는 1부터 다 곱했으니까 6까지 다 곱했으니까 6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식의 변형을 하는 게 가능한데요. 자, 모양 맞추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2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봤을 때 잘 봐라. 여기 있는 6하고 여기 있는 4를 빼면은 2가 나타나. 그리고 분자에는 6 팩토리얼은 앞에 있는 6을 그냥 갖다 그대로 쓴 모양이야. 모양 맞추기 하는 거야. 모양 맞추기. 자, 그래서 하나 공식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n명 중에 r명을 뽑은 거를 식을 계산하면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팩토리얼을 쓰게 만들게 되면은 자 규칙 하나 만들어 볼게.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 분모가 2 팩토리얼인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뺐죠. 그러면 n에서 r을 뺀 거에다가 팩토리얼 기호 붙이게 분모가 되고 분자에 있는 6 팩토리얼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앞에 있는 6 갖다가 쓴 거야. 앞에 있는 n 갖다 쓰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팩토리얼 기호로 바꾸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요. 계산할 때 좀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뭐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구조는 되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정의를 좀 내려야 돼. 우리가 나중에 수원 시작하면 거듭 제곱하고 로그 같은 거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하나의 뭔가 약속을 하고 나서 새로운 논리 과정을 전개하게 되거든. 근데 얘도 좀 비슷해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잘 봐라. 좀 체크해보자. 여기에다가 두 가지가 있어. 아래에다가 n을 한번 대입해. 잘 봐. 그러면 저기 있는 빨간색 식이 어떻게 되냐면 n, p, n 되는 거 맞냐? 자, 그럼 해석해봐. 이거 뭐예요? n명 중에 n명 뽑아서 다 나열한 거지. 그럼 n 팩토리얼 맞냐?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잖아. n 팩토리얼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n 팩토리얼 맞는데 빨간색 공식에 따르면 r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분모가 n 마이너스 n이 돼버려. 분의 n 팩토리얼이 돼버려. 그럼 두 개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봐. n에서 n 빼면 빵이잖아. 그럼 빵 팩토리얼이잖아. 뭔가 좀 이상하지? 근데 분자에 n 팩토리얼이 똑같은 게 있다? 그럼 약분해도 되지. 그럼 숫자가 뭐가 남아? 1만 남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결론이 뭐냐면 분모에 있는 게 얘가 0 팩토리얼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아져야 되다 보니까 하나의 약속을 새롭게 하게 된 거야. 안 그러면 논리 과정이 으그러지거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하게 돼 있어. 요거 하나 좀 기억하고 있어요. 0 팩토리얼. 이게 하나의 약속이야. 근데 말이 이상하죠? 0 팩토리얼은 무슨 뜻이에요? 저기에 있는 계승의 의미에 따르면 0, 이건 1부터 n까지잖아. n 자리에 0을 넣은 거야. 그럼 1부터 0까지를 다 곱하래. 말이 안 되지. 이상하지? 그래서 저게 약속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같아져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약속을 암기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지수로 가면 이런 게 몇 개가 또 있어. 그때 가면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 R 자리에다가 이번에 0을 대입해봤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N, P, 빵이죠. 이거 해석해봐. N명 중에 0명 뽑아서 나열하는. 야, 우리 경우에서 계산했을 때 한 명도 안 뽑는 거 계산해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래다가 0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다 보니까 분자 분모가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약분되면 그냥 뭐가 돼요? 1이 돼버리죠. 숫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n, p, 0 값이 1이 된다는 것까지도 약속으로서 하나 알고 있어요. 자, 알겠죠? 그냥 모양 맞추기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두 가지 좀 알고 계세요. 1 팩토리얼은 뭐예요? 1이죠. 1부터 1까지 곱한 거잖아요. 0 팩토리얼. 그러니까 그건 계산할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정의함. 토 달면 안 돼. 그냥 약속해야 돼. 근데 원래 수학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소한 거지만 뭔가의 약속을 하나둘씩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살을 보태가지고 큰 개념을 만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지수로 보이도 똑같아요. 뭐 이상한 약속을 많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거 뭐 같아? 지수가 빵인 거 안 해봤잖아. 그치? 이거 1이라고 약속하고 전 논리정리하게 돼 있다. 그때 가면.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 해. 그때 가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왜 암기해야 돼. 그때 가면 할 거야. 첫 번만 이제 2의 0승 1은 얘기하니까 이거 해요. 그때 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좀 해볼까? 자,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 뒤에 기본 다지기 가면은 이게 나와 있는데 사전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n p 2 곱하기 7은 네, 자 등호가 있으니까 일단 방정식인데 n 값 한번 찾아보세요. 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자. n명 중에 2명 뽑아놔야 하는 거니까 n 가로 열고 n-1 하면 되죠. 그치? 거기에다가 7 곱한 거가 그냥 n이에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n을 약분해도 될까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양변에 n을 약분해도 될까요? 일단 양변에 n을 만약에 약분했으면 n이 뭐가 나오죠? n-1이 7이니까 n이 8 나오죠? 8 맞아요 다. 근데 약분해도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될까? 자,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토달지 말라고 했고, 그럼 이거는 케이스만 제외하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면 돼. 잘 봐. n명 중에 2명을 뽑았대. 생각. 1명이 있는데 2명을 뽑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1명도 없는데 2명 뽑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 2명 뽑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n값은 아무리 작아도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10을 바라보고 뭐부터 탁 써야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일단 체크를 탁 해야 돼. 그럼 절대로 0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0이 아니기 때문에 날려도 돼. 그래서 n 자신있게 8입니다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알고 나면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이거 수학의 셈이 있는 거야. 선생님 책 좋거든. 문제 참 많이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 계산해보자. n값 찾아보래요. 자, 그럼 위에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n의 범위부터 따져보자. 얘 때문에 n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얘 때문에 n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공통범위 따져야 되겠네. 적어도 몇 명 있어야 돼요? 4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범위 따지고 나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똑같아. 정의에 의해서 식을 세우세요. n명 중에 2명 뽑았으니까 n 가로 열고 n-1 거고, 얘는 4명 뽑았으니까 n, n-1, n-2, 3까지 써야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열할 경우의 수를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n을 약분해도 되나? 해도 돼. 왜?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아니야. 그럼 난리 났어. n-1도 약분해도 되나? 해도 돼. 왜? n은 1이 될 수 없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도 절대로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돼. 이렇게 다 날려도 돼. 그럼 남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은 6이지. 6이 날아가니까 n값은 자 이렇게 되죠. 0 또는 5가 되잖아요. 자, 근데 범위를 보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5만 나오겠죠. 이렇게 찾겠다는 거야. 자, 할 수 있겠죠? 생수에서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면. 선생님 위에 네. 답이 뭐라고 하셨죠? 위에 거 답이요? 이거 8. 7분의 8 8면 돼요? 안 돼? 7분의 8은 근데 이보다 커서 그럼 이거다 1보다 커 그냥 큰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잘못 썼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어쩐지 이상하더라.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들의 또 사이트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 자, 문제를 잘못 썼어. 미안해. 자, 다시 하자. 이런.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범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쵸? 자, 이런 맞지 않냐? 네. n 날려도 되잖아. 그럼 8 맞죠? 죄송합니다.
되니까. 자, 다음 과자. 책에 있는 거 하나 봅시다. 자,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예요. 근데 팩토리얼 내지는 NPR 기호를 써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야. 자,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6개의 문자를 나열했대. 자,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 자, 중학교 풀이를 하겠지만 그냥 고등 버전 풀이 그 표현을 바로 써먹어서 한번 해보자. 일단 양 끝에 자음이 온다 했으니까 자, 모음이 얘잖아. 1개, 2개, 3개 이렇게 모음이잖아. 그럼 자음은 D, V, C 중에 2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지. 자, 방금 내가 말한 거랑 생각해봐봐.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양 끝에 자, D랑 V랑 C 중에서 2개 나열해야 되는 거지. 과정이. 자, 그럼 3명 중에 2명 나열하는 거 맞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3P이라고 쓰면 돼. 자, 두 번째 과정. 2명을 나열했으니까 4개가 남았잖아. 그럼 남은 문자 4개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안 쓰긴 했지만 양 끝에다가 나열한 거야. 그치? 그럼 가운데 빈자리 4개에다가 남은 문자 4개를 나열한 거야. 그러면 야, 4개를 그냥 한 줄 나열하게 한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도 돼? 팩토리얼 써도 되죠. 4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한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니네가 최종 풀이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3P2 쓰고 나서 4팩토리얼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물론 계산은 3 곱하기 2,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다 써야 되겠지. 계산할 때 써야 돼. 근데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이제는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자, 계산하면 144가 나와요. 자, 이번에 뭐를 물어봤냐면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나열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말로 쓰면 이렇게 되지 않냐? 어차피 자음도 3개고 모음도 3개야. 그러면 교대라는 얘기는 자음끼리 붙어있으면 안 되고 모음끼리 붙어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음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모음을 빈자리에다가 그냥 마음대로 막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방금 말한 걸 순서대로 써볼래? 자음을 3개를 먼저 나열했잖아. 그럼 자음 3개를 그냥 순차적으로 나열한 거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음 3개를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나열했으니까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그럼 2개가 동시에 발생하니 곱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쓰면 답이 아니지. 왜? 자음 모음 순으로 썼잖아. 근데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이 와도 되잖아. 그럼 방금처럼 계산한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산하면 72가 나와요. 알겠죠? 자, 여기다 쓸까 그냥.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한 거다. 이거 많이 해봤지. 자, 고등 버전으로 한번 풀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을까? 320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100의 자, 4자리 자수잖아요. 그럼 1000의 자리에 4가 오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크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000의 자리에 4를 딱 픽스하고, 남은 숫자는 그냥 빈자리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쓰겠다는 거야. 자, 4를 써먹었어요. 그럼 4장 중에 3장을 배치하는 거잖아. 그럼 팩토리얼이 아니라 4장 중에 3장을 뽑아서 나열한 거니까 4P3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천의 자리가 4가 된 거 계산했고 천의 자리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럼 무조건 큰 게 뭐가 있냐면 한 장씩만 쓰는 거다. 중복사면 안 된다. 알았죠? 했을 때 이 천의 자리가 아니라 100의 자리에 2가 오면, 4가 오면은 무조건 크지. 근데 또 있지. 이 그렇죠. 3하고 2가 와도 무조건 3200보다 크죠. 왜요? 0을 중복 사용하지 못한다 했어. 그러면 0하고 1, 0하고 2 같은 걸 여기다 배치하면 3200보다 무조건 크지. 따라서 요 케이스들도 무조건 3200보다 크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3장 중에 2장 배치하는 거지. 얘도 3장 중에 2장 배치하는 거지. 그래서 3, P, 2. 얘도 3, P,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2개는, 자, 3개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얘는 더해야겠죠. 자, 계산하면은 24 나오고, 계산하면은 6 나오고, 계산하면 6 나와요. 자, 다 더하면 답입니다. 36이지? 자, 그 다음에 뉴타로 문제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거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팩토리얼이랑 NPR 갖다가 한번 연습해 보려고. 야, 개념은 다 했어. 문제만 풀면 돼. 다 했어, 개념은. 책에 있는 문제 연습할 거야. 자, 이렇게 구성원이 있는데 여자 2명이 이웃해야 된대요. 자, 고등 버전으로 바로 하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전체 6명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자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중학교 때 접근 방식 이거였죠? 이웃해야 되는 애를 마치 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일단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여자 자체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전체는 6명이 아니라 5명이었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항공이 돼 있으니까 이 노란 녹색 네모 박스가 어디 위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웃한 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5명을 일단 전체적으로, 자, 전체 5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배열한 거니까 오펙터리얼이야. 그 다음에 뭐 했어? 이웃한 여자끼리 순서 자리를 바꿀 수 있었어. 근데 그게 자리 바꾼다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여자 2끼리, 여자 2명끼리 한 줄 나열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 줄 나열하고 한다는 얘기는 2끼리 서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펙토리얼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2명만 나열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과정하고 두 번째 과정이 연이어 발생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체 답은 오펙토리얼 곱하기 이펙토리얼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이 팩토리얼은 정리해야 돼요. 뭐 2 곱하기 1이니까 쓰나 말하지 사실은. 근데 표현할 때 써야 된다. 자, 계산하면 이게 5, 4, 3이니까 120이죠? 그럼 240이네요. 계산하면 자, 좀 헷갈리는 거 이제 좀 해보자. 잘 보아라. 자, 인어는 또 똑같은데 반대되는 걸 한번 해보려거든. 여자 2명이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순서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경우에서 따졌을 때도 보면은 뭔가 세고 싶은데 확률도 마찬가지고 뭔가 따지고 싶은 경우에서 너무 많아 보이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여사건을 따졌지. 전체 사건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사건을 빼서 계산했죠. 그럼 얘도 그게 사실은 가능한데 무조건 되는 건 사실은 아니야. 그 얘기까지 하려고 그래. 자, 얘는 중학교 때 아이디어는 전체에서 이것의 여사건.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여자 2명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집합 개념을 쓰게 되면은 얘의 여집합을 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여집합이 뭐냐? 여자 2명이 이웃한다는 거에 여집합이야. 반대 사건이야. 이웃하면 안 된다. 미안.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여사건이 뭐가 있어요? 이웃한다밖에 없죠. 그래서 얘의 여집합이 전체가 의미가 뭐냐면 여자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는 그냥 6명을 무작위로 나열하는 거잖아. 6팩토리얼이죠. 거기에서 앞에 계산했지. 여자 2명끼리 이웃하는 거 우리 계산했어. 식 쓸 때는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한 거 빼세요. 이렇게 계산된단 말이야. 계산하면 480이라고 나와. 근데 중학교 때 시선은 이렇게 풀면 돼. 물론 식 쓴 거는 고등 버전으로 썼어. 근데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잘 봐. 지금 위에다가 푼 거는 포커스를 어디다가 두고 맞추냐면 여자가 이웃해 안에 라고 했어. 여자의 포커스를 맞춘 거야. 위에 거 뭐라고요? 위에 있는 풀이는 여자의 포커스를 맞춘 거야. 근데 반대로 보는 것도 가능해. 남자는 이웃해도 되냐 안 되냐? 상관없지. 그런 거 안 써있잖아. 그래서 이번엔 남자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얘는 이웃해도 되잖아. 이웃 가능이라고 쓸 때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거는 이런 건 안 해봤어. 자, 한번 경험해보자 말이지. 자, 자리를 한번 배치해볼게요. 전체가 어차피 6명인데 잘 봐. 남자는 붙어 있어도 되고 안 붙어 있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남자가 총 4명이죠? 그럼 남자를 그냥 한 줄 나열했어. 근데 가운데 좀 공간을 비웠어. 얘네 둘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상관없네. 근데 여자는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럼 생각. 여자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여자랑 여자 사이에 적어도 남자 한 명이 껴 있어야 되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남자 양옆에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사이에 여자랑 여자 사이에 남자가 껴 있어야 돼. 그럼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를 여기가 하나의 빈 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2명을 빈 의자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아무데나 2개 골라 앉으면 무조건 그 둘은 떨어져 있지. 그럼 과정을 생각해. 어떻게 됐어요? 남자를 일단 무작위로 배치했어. 과정. 남자 4명을 무작위로 배열했으니까 4팩토리얼이고 여자는 빈 의자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앉았지. 그러면 5P2라고 할 수 있겠죠. 5개 중에 2개에 앉은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요. 해보면 똑같이 480이에요. 자,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했다. 자, 근데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은 여자 2명이 이웃하면 안 된다 했잖아.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별표 하나 쳐놔. 여자가 2명이 아니라 4명이 됐다 쳐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면 안 된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할게요. 그때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처럼 계산해보세요. 전체에서 여자 2명이, 자, 3명이죠? 3명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여집합을 빼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생각. 여자 2명이 이웃하면 안 돼의 여사건은 이 경우밖에 없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면 안 돼의 여사건이 여자 3명 이웃하면 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유는 이것의 여집합은 물론 셋 다 이웃해도 되지만 둘만 이웃해도 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2가지를 가져야 돼. 여자 2명만 이웃하고 한 명은 여자 1명은 이웃하면 자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이것까지 따져야 되다 보니까 좀 번거롭죠. 그쵸?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귀찮아.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여자가 인원이 2명이 아니라 3명일 때는 이 방식을 하는 게 좀 번거로워.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거를 하나 알려준 거야. 3명일 때도 얘를 쓰는 게 편리하거든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시선을 어디다 둔 거예요? 위에 거 여자 기준이었어. 아래 거 이웃해도 되는 남자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남자가 4명이잖아. 남자를 마찬가지로 배열을 합니다. 여자는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자가 적어도 하나 껴있어야 돼. 그래서 남자 자리 양옆에다가 또 의자를 배치해. 똑같죠? 아까는 2명이 골라 앉으면 되지. 이번엔 3명이 의자 5개에 골라 앉으면 무조건 떨어져야지. 이해됐어요? 자, 첫 번째 과정. 남자 4명 몽땅 다 나열 400.
여자를 자 의자가 5개인데 4개를 골라야 되니까 5P4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 미안 3이네 3. 미안 3명이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